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해 볼 주제는 뭐냐면, 해민 스님입니다. 해민 스님. 저는 해민 스님의 최근에 있었던, 최근은 아니죠. 몇 년 됐죠. 하여튼,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해민 스님하고 이렇게 뭐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거나 해민 스님이 뭐 저를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해민 스님이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서로 간에 어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해민 스님이 책을 내면은 다 사볼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해민 스님의 팬이죠. 그리고 그 해민 스님의 강연을 직접 가서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 대구 아양 아트 센터인가? 이제 거기서 강연을 했는데, 거의 자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500석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통로에 앉아서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만석이었습니다. 보통 강사가 자신의 역량으로 그만큼 많은 인원을, 자발적인 인원을 채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는 어떤 무슨 시민대학 이런 거에 소속되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강연에 참석을 했어요. 저도 자발적으로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강연 중에서 뭐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꼽히는 명강연이었습니다. 뭐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뭐 아무튼 뭐 내용은 그렇고, 그 해민 스님의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그 푸른 눈의 스님 있죠. 현각 스님. 현각 스님께서 그 해민 스님을 상당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민 스님하고 뒤에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입장을 바꿨어요. 그 현각 스님이 미치도록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여론의 분위기가 이제 상당한 파도가, 이제 큰 파도가 밀려왔고, 그 현각 스님이 왜 입장을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들으려고 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현각 스님이 왜 그렇게 비판을 했다가 무엇을 들었길래 입장을 바꿨지? 그렇게 맹렬하게 비판하던 사람이.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해민 스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자신의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을 해명하지 않고 바로 이제 잠적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잠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은 좀 여러 가지로 조금 저는 느껴지는데, 해석되는데, 물론 제가 보는 시각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스님들 중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해명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스님의 성함은 제대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떤 부잣집의 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쓴 스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스님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누명이지만 특별히 해명하지 않고 그냥 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때도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닌 걸 받는 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때 했던 말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 뭐 해민 스님 경우는 뭐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홀연히 이렇게 속세를 떠나버린 것 같은, 물론 스님이라서 속세라고 표현하긴 그렇겠지만 홀연히 이제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있죠, 난민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네, 그런 사람들 지금 돕고 있다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해민스님께서 받고 있는 어떤 다양한 비판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어떻게 뭐 생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맴도는 세 가지 정도의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런데,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조수미 씨,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걸로 그 이제 조수미 씨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10,000원짜리 목도리 하나 이제 두르고 있는데, 조수미 씨는 매번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갈아입고, 공연 때마다 계속 한 공연 때도 여러 번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오는데, 자기는 이렇게 목도리 하나만 두르면 된다, 목도리 하나만 걸쳤다,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떤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머를 잘못하다가 낭패봤다. 네. 해민스님의 의도 자체가 그 조수미 씨를 비판하려고 하거나, 옷을 막 그렇게 입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유머의 기술 중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웃음을 주는 어떤 기술이 있는데, 해민스님이 그걸 통해서 웃기려고 했다가 웃기지도 않고 굉장히 어떤 낭패만 본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해민스님의 강연을 갔을 때 해민스님이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이런 유머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 가면 어디에 들리냐면은 중환자실에 들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면은 유머가 이긴다라는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어떤 유머에 그런 게 나와요. 하여튼 그런 내용에. 그래서 유머 책을 읽고 그렇게 인용을 해서 강연 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님이 다니는 병원은 중환자실, 그리고 스님이 유턴을 하면 불법 유턴, 스님이 쓰는 장비는 중장비, 네, 뭐 이런 유머가 있죠. 이제 그런 유머를 스님이 직접 하니까 그때 당시에 객석에서는 관객들이 빵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좀 유머에 대해서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애착이 있는 분 같았어요, 해민스님이. 근데 그 유머를 어떻게 인용하다 보면 조수미 씨의 어떤 그런 화려한 그런 모습을 올려주고, 자신의 목도리, 10,000원짜리 목도리 하나를 낮추면서 그렇게 웃음을 줄 거라고 계산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대중들한테 완전히 잘못 받아들여지면서 네, 그런 비판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있었어요.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이었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가진 어머니께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그것도 맨 트위터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또 엄청난 어떤 비판을 받았죠. 지금 안 그래도 육아에도 힘들고 이제 그 직장 생활도 힘들고 한데, 그 아침 6시에 일어나라는 게 말이 되냐고. 상당히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듣는 육아를 하는 워킹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화가 나고 기가 찰 노릇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워킹맘이 이제 스님한테 물었던 게 아니라,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정치인이나 사회 운동가 이런 분들한테 물었으면은 이제 학부모들이 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선출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유운동가 같은 분이나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으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스님이 만약에 그 질문을 받았으면은 스님이 할 수 있는 어떤 대답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제 절에서 스님 출가 체험을 하고 온 분이 있거든요. 가까운 분 중에서.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뭐 하루 종일 몸으로 농사 짓고 일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밤 되면 완전히 그냥 골아 떨어지는 생활을 100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100일 동안 출가를 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시험으로는 3일 동안 만배를 해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고요. 아무튼 그 스님들의 출가 체험을 하고 온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스님들은 엄청 일찍 일어나잖아요. 보통 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스님의 어떤 입장이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스님이 육아를 하지 않아서 뭐 거기까지는 못 미칠지 모르지만 6시에 일어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던 거예요. 스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예전에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저런 답변을 한 게 좀 뭐라고 될까요?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조금 스님의 입장이나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스님한테 물었다면, 다른 사람한테 물었다면 다르게 대답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6시에 일어나라는 말이 적당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솔직히 조금 반신반의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육아를 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육아를 하게 되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 6시에 일어나서 놀아주는 것, 일도 하면서 6시에 일어나서 놀아주는 것.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아이가 그 6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장점이 첫 번째로 지각을 할 일이 잘 없겠죠. 아침 6시에 일어나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6시에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해도 체력적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고, 건강도. 아니면은 뭐 같이 학교 공부나 예습 복습을 해도 남들보다 상당히 앞서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가 지금 이제 없는 입장에서 제가 이거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민 스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죠. 해민 플렉스님이라는 별명을 갖게 한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그 텔레비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텔레비 안에서 해민스님이 그 에어팟, 애플의 에어팟과 맥북을 사용하는 걸 보고 그게 이제 사실 가격이 적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스님이 왜 저런 걸 쓰냐, 왜 고가의 장비를 쓰냐,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으며 해민 플렉스님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민스님이 페라리를 끌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도 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누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그 해민스님의 그 페라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확하게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그 맥북이나 에어팟을 쓰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었죠. 그 남산 뷰가 보이는 집에 사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에어팟하고 맥북을 사용하는 거 정도로 그 사람이 뭐라고 될까요? 플렉스님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은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가더라도 귀에 에어팟을 꽂고 다니는 학생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뭐 사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잖아요. 맥북을 쓰는 친구들도 꽤 많고요. 물론 이제 해민스님이 구찌 가방을 들고 다닌다. 뭐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닌다. 그러면은 해민 플렉스님이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이제 에어팟이나 맥북을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 물론 스님들은 그런 걸 사용을 잘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플렉스님이라는 별명을 안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건 둘째 치더라도 해민스님이 그 명상 앱 개발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직원들한테 다 맡기는 줄 알았는데 직접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하고 뭐 편집이나 이런 걸 해야 하면은 컴퓨터는 좋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다른 어떤 걸 소비를 줄이더라도 저도 차는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투자를 하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 고가의 컴퓨터, 그리고 고가의 카메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 인터넷에서 사면은 160만 원 정도는 줘야지 살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다른 건 아끼더라도 옷을 덜 사더라도 지금 옷을 보면은 옷을 덜 사더라도 컴퓨터 통신 장비,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통신 장비, 카메라 뭐 이거는 최대한 좀 돈을 더 쓰는 편이에요. 강사에게는 사실상 아주 중요하죠. 중간에 끊기거나 뭐 느리게 되거나 이러면은 바로 이 강연을 듣는 사람한테 지장이 생기니까. 그래서 컴퓨터 뭐 좀 좋은 거 썼다, 에어팟 썼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해민 플렉스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진짜 스포츠카 페라리를 막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스님 왜 그걸 타고 다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할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남산 뷰가 보이는 집, 네, 그 1층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주방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2층엔 다락방처럼 이렇게 올라가던데, 그게 이제 뭐 서울이라서 그렇지, 위치가 서울이라서 그렇지, 일반적인 어떤 모르겠어요, 지방이나 이랬으면은 썩 그렇게 집이 꽤 플렉스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무슨 앞에 한강뷰가 확 보이고 뭐 집이 엄청 넓고 막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서울에서 땅값이 비싸고 그런 데서 살아서 비판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해민스님이 책을 300만 부를 판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에 비하면은 다 자기가 이렇게 벌었는 금액에 비하면은 그게 과연 플렉스님이라고 불릴 만큼의 어떤 비판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될까? 그 집, 그리고 에어팟, 맥북 이 세 가지만으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리버뷰인가? 이렇게 뭐 미국에도 집이 한 채 있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예, 그 해민스님이 직접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해민스님이 하버드대학교, 하버드대학교가 아니지, 다른 어떤 대학교, 미국 무슨 어떤 대학교인가? 제가 지금 대학교 그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을 해서, 그 해민스님 같은 경우 또 스님이라서 돈 소비 습관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월급도 상당했을 거고, 급여도.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집이 다른 어떤 분하고 공동 명의로 돼 있어서 뭐 함부로 팔 수도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민스님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물론 이제 상황이 민감한 상황이고 해민스님이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또 함부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분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이렇게 역주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말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조금 더 뭐 저 같은 입장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또 그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제가 봤던 보고 느꼈던 어떤 상황은 충분히 다른 관점에서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뭐 무소유 이야기, 그러니까 그분 무소유를 법정 스님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떤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삶 이런 것들을 훼손했다. 그 부분도 법정 스님은 이제 자기의 어떤 책 인쇄나 이런 것들을 모두 전액에 기부를 하고 자기는 마지막에 투병까지도 투병 생활하는 데까지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삼성에서 그거를 지원해 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떤 점이 특히 더 궁금하냐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해민 스님하고 법정 스님하고 두 분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얼만큼 가까운 사이였냐면 법정 스님이 해민 스님 보고 앞으로 이렇게 강연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잘 하고 다니라고 책을 이렇게 더 같이 서점에 데리고, 법정 스님이 해민 스님을 서점에 데리고 가서 해민 스님한테 책을 이렇게 골라라고 하고 사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민 스님하고 법정 스님하고 교류가 없었던 게 아니고 두 분이 그만큼 가까웠던 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해민 스님이 그만큼 가깝게 지냈던 사이인데 어떻게 법정 스님의 어떤 인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법정 스님의 저자가 책을 쓰면은 그 책마다 이렇게 인쇄를 어디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라는 책 한 권만 갖고 그거를 기부를 했는지, 법정 스님이 책을 엄청 많이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몇 권은 뭐 이렇게 절을 유지하거나 어떻게 생활을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셨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해민 스님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경위가 참 궁금합니다. 법정 스님이 그 인세가 있었기 때문에 무소유가 실천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법정 스님하고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스님인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저는 궁금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법정 스님께서 그 인쇄를 전액 기부를 이제 그 했고 안 했고의 어떤 그 관계는 떠나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충분히 어떤 안정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돼야지 남에게도 좀 여유로울 수 있다거나 너그러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메시지였다면 저는 이제 충분히 공감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비유가 법정 스님이라는 특정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법정 스님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지? 법정 스님은 모독하지? 그런 비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이라는 어떤 그 분이 그 내용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내용 자체는 좀 공감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 스님하고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해민 스님이 궁금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만큼 가까웠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는 해민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해민스님을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중립기어를 박는다고 하죠. 중립기어. 해민스님의 어떤 입장을 듣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다. 제가 비판을 하거나 뭔가를 하거나 하기 전까지 중립기어를 받고 싶다. 그리고 이게 현각스님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미 비판을 했던 사람이 그걸 돌이켜서 말을 바꾼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일단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현각스님은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은 비판하고 입장을 바꿨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한테 자기가 왜 그렇게 선회했는지 생각을 바꿔서 입장을 바꿨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더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도 남아있네요. 뭐 해민스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하거나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다 만족하거나 다 좋아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이라고는 볼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참 스님이지만 참 남달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님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또 색깔 있고 달랐고 뭐 그랬던 스님인데 좀 더 세상이 흘러가는 길을 지켜보면서 관심을 갖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너무 해민스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막 악플 달리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해민스님이 옳다 그르다 이런 상황을 떠나서 해민스님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런 해민스님이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상황을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상당히 민감한 주제라 가지고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오랫동안 해봤었는데 뭐 이제서야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